안녕하세요, 비밀낚시왕입니다. 광어루어 낚시의 채비와 액션편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광어루어 낚시의 기초편 그리고 장비편 잘 보셨나요? 오늘은 채비와 액션인데, 채비는 광어루어 낚시를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가짜 미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크게 하드베이트와 소프트베이트로 나뉘고, 또 하드베이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소프트베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아보고, 채비에 따른 이제 실제 사용하는 액션에 대해서도 각각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광어를 사냥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채비로 모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소프트베이트, 고무 재질로 된 웜, 소프트베이트 계열의 지그헤드나 아니면 다운샷, 프리리그를 또 많이 쓰셨을 텐데, 타이라바나 이런 미노우, 그리고 메탈, 스푼과 같은 이런 하드베이트류도 사용하시면 장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소프트베이트와 하드베이트류를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은지,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루어 낚시 채비마다의 장단점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액션이란 간략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던지고 감고를 반복하는 루어 낚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액션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어떻게 미끼를 걸고 가만히 기다리는 어떤 다른 타 종류의 낚시와는 다르게, 어떤 가짜 미끼에 액션을 줘서 살아있게끔, 물고기나 어떤 생물체처럼 정말 그렇게 이게 가짜 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어떤 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이 액션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루어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재밌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액션의 종류는 다 영어로 돼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국말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 리트리브 같은 경우는 던지고 일정하게 감는 액션을 얘기합니다. 리트리브. 그래서 지깅 같은 경우는 쭉쭉 당기거나 아니면 옆으로든 위로든 길게 당기는 그런 액션을 설명드리고요. 트위칭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로드를 좀 짧게 이렇게 쳐서 툭툭툭툭툭 치는 어떤 그런 액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드래깅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하실 거예요. 바닥을 좀 질질질 끌고 오는 어떤 그런 액션이기도 한데, 드래깅 같은 경우는 배스 낚시할 때, 바다보다는 배스 낚시할 때 좀 많이 쓰고요. 리프트 앤 폴링,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바닥에 있는 채비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자연스럽게 가라앉히고, 또 리프팅 시키고 올리고 가라앉히는 이런 올렸다 내리기, 이런 액션을 리프트 앤 폴링이라고 또 말씀드리고요. 스테이, 어떻게 보면 액션은 움직이거나 어떤 행위를 취하는 그런 거를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스테이 같은 경우는 어떤 액션을 주고 난 후에, 아니면 던져놓고 난 후에 좀 기다리는 액션, 기다리는 그런 거를 이제 스테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이 스테이가 루어 낚시를 하는 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많이 사용하고요. 꼭 알아야 할 좀 중요한 액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액션을 좀 설명드렸는데, 어떤 채비가 어떤 액션에 좀 좋고, 또 어떤 상황에 어떤 채비가 좀 좋은지,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그런 거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프트베이트를 설명드릴 건데, 이 소프트베이트 웜 종류는 그러범과 섀도우 말고도 기타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광어루어 낚시를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범과 섀도우 종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웜 종류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다니는 타입입니다. 뭐 포인트의 특성, 그리고 사용할 채비의 무게 등으로 웜을 좀 나누고, 포인트마다 또 어떤 그런 장애물의 유무나 수심에 따라 또 웜도 다르게 쓰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세 종류로 나눠봤어요. 가장 위에 보이시는 그러범, 꼬리가 이제 시 쪽으로 좀 말려 있죠. 꼬리 쪽이 보면 시 쪽으로 말려 있고, 딱 봐도 그냥 가장 저렴해 보이는 그런 종류의 웜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밑에는 이제 그러범 두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중간에 보시는 섀도우 같은 경우는 꼬리가 원형으로 돼 있죠. 물살을 좀 잘 받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섀도우 같은 경우는 꼬리가 좀 끝에가 얇죠. 일자로 돼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아래로 좀 액션을 줄 때 좀 더 잘 나오게 되는 그런 웜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범과 섀도우 중에서도 원형 모양의 꼬리, 그리고 일자 모양의 꼬리를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 종류를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아마 대부분 그러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그 헤드를 많이 사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셋드웜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운샷이나 프리리그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범의 지그 헤드, 그리고 지그 헤드의 무게별, 그리고 어떤 액션 종류 또 설명을 드리고요. 섀도움 같은 경우는 다운샷의 장점, 그리고 프리리그의 장점, 그리고 훅, 스트레이트 훅과 뭐 와이드 훅, 갭 훅, 그리고 오셋 훅이 있는데 이 훅에 따라서 또 설명을 조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그 헤드 설명드리면 무게가 보통은 1온스부터 4분의 3, 2분의 1, 8분의 3, 4분의 1, 5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온스 같이 한 1온스부터 16분의 1온스까지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그 헤드 무게가 같다 그래도 바늘 크기가 이제 제조사나 어떤 그런 것들마다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웜의 크기랑 대상어에 따라서 또 바늘 크기를 또 다르게 사용도 합니다. 이제 무게가 무거울수록 액션을 좀 빨리 줘야 되고요. 무게가 가벼울수록 액션을 좀 느리게 줘야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바늘이 크면 이제 입질했을 때 물고기가 바늘에 잘 걸리는 장점도 있지만 바늘이 컸을 경우에 바늘 작은 거보다는 또 밑걸림이 좀 더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웜과 바늘, 무게보다는 웜의 크기와 바늘 크기에 맞춰서 이제 보통 사용을 하실 텐데 이제 3인치 같은 웜은 샵 1-0이나 샵 2-0 그리고 4인치 같은 경우는 4인치 웜 같은 경우는 샵 2-0에서 보통 3-0 훅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바늘을 큰 거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밑걸림이 많이 발생이 될 확률이 높지만 대신에 이제 물고기가 이제 삼켰을 때 확실히 히트가 잘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웜을 끼실 때 이제 바늘이 쭉 나가다가 이제 휘어지는 부분까지 노출을 되는 걸 또 희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웜을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놓고 바늘이 휘는 정도까지 웜을 끼워서 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사람마다의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바늘을 좀 더 숨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이거보다 바늘을 더 노출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 성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액션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무거운 지그 헤드와 가벼운 지그 헤드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거운 지그 헤드는 물에 가라앉는 폴링 속도, 침강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액션을 좀 빨리 줘야 되고요. 아무래도 초보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바닥을 찍을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지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밑걸림에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잘 읽는 분들이나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밑걸림이 더 올라가거나 밑걸림에 취약하지는 않지만 아마 대부분의 초보님들은 바닥을 많이 찍게 돼서 그로 인해서 밑걸림이 좀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지그 헤드 같은 경우는 좀 센 조류가 좀 물살이 셀 때 이럴 때 좀 운영하기가 그나마 편한 편이고요. 그리고 깊은 수심, 이제 폴링 시간이 가벼운 지그 헤드에 비해서 폴링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깊은 수심에서 좀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지그 헤드 같은 경우는 침강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느린 액션을 주셔도 천천히 운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바닥을 찍을 확률, 시간이 또 늦기 때문에 아무래도 밑걸림에 좀 현저하게 완화가 될 수 있고요. 또 조류가 약할 때, 조류가 거의 없을 때 그렇게 또 운영하시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얕은 수심에서의 또 무거운 지그헤드, 대상어에 노출될 시간이 좀 무겁기 때문에 적은데 가벼운 지그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어에 좀 더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얕은 수심에서 또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주 쓰는 무거운 지그헤드와 가벼운 지그헤드 액션 두 가지씩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거운 지그헤드는 침강 속도, 가라앉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릴링을 조금 빠른 리트리브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바닥에 닿지 않고 너무 뜨지 않을 정도의 그 빠른 릴링으로 리트리브로 운영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앤 폴, 침강이 빠르기 때문에 리프트를 시킨 다음에 스테이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폴링을 하게 되는 그런 액션을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요. 가벼운 지그헤드 같은 경우는 천천히 바닥에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는 않을 정도의 천천히 적당한 속도의 느린 릴링 속도 리트리브로 운영하고요. 그리고 약간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무거운 지그헤드에서도 트위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탁탁 치는 액션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미끼가 작은 물고기 같이 보이는 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이런 액션을 주면서 물고기의 본능인 그런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물게 되는 그런 어떤 물고기가 순식간에 빨라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물고기가 본능적으로 먹게 되는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하는 트위칭 액션을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물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를 바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물이고요.
사실 지그헤드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미노우나 스품, 메탈 여러 가지의 그런 가짜 미끼는 사실 감는 행위, 릴링, 리트리브로만으로도 충분한 액션이 나옵니다. 왜냐? 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천천히 감았을 경우에 꼬리가 이렇게 펄럭펄럭펄럭 하면서 그 자체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의 복잡한 액션보다는 천천히 감는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충실한 액션에 먼저 감을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거운 지그헤드 같은 경우는 폴링 속도가 빠른다 그랬고, 좀 가벼운 지그헤드는 좀 폴링 속도가 좀 느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너무 이렇게 질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천천히 이렇게 일정 수심에서 액션이 나오면서 이렇게 감는 행위가 가장 편하고 기본적이고 이렇게 많이 감을 익히셔야 되는데, 무거운 지그헤드 같은 경우는 일정 수심으로 오기 위해서는 좀 릴링을 좀 빠르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3초에 한 바퀴씩 이렇게 감는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지그헤드 같은 경우는 6초나 7초에 한 바퀴를 감아도 일정 수심에 이렇게 올 정도로 그렇게 빠른 액션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력이 있고 이 웜 자체에 그런 어떤 저항력, 떨어질 때 이제 꼬리가 팔락팔락 하면서 또 부력, 수중력을 받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울수록 천천히 운영하셔도 일정 수심에 오고요. 무게가 만약에 무거운 경우 같은 경우는 릴링을 좀 빨리 해서 바닥에 닿지 않게 어느 정도의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해 오는 것이 킥 포인트입니다. 보통 지그헤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바닥을 긁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광어는 물론 바닥층에 있지만 바닥을 끌고 오실 경우에는 물고기들은 보통적으로 위쪽, 자기보다 위쪽에 있는 곳에 시선을 두기 때문에 바닥을 끌고 오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1m나 2m 정도의, 아니면 3m 정도의 높이에서 일정하게 끌고 오신다면 광어나 어떤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먹게 되는 그런 입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표층에서 리트리브나 아니면 리프트 앤 폴이나 아니면 트위칭이나 여러 가지 액션을 주시면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운샷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밑걸림에 취약하시거나 아니면 원하는 수심층을 잘 못 찾으는 분들에 대해서 다운샷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옵셋 훅이나 와이드 갭 훅을 이용해서 웜의 바늘을 숨겨서 좀 밑걸림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뽕돌과 웜 사이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 위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심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운샷 채비는 특히나 이 웜이 꼬리가 스트레이트로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는 행위보다는, 던져서 감는 행위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여주는 보트나 아니면 선상 낚시에서 좀 더 많이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사용할 때 액션은 조금은 단점이 많은 채비이기도 합니다. 다운샷의 경우 이렇게 보팅이나 선상에서 이렇게 쭈루루룩 내리면서 위아래로 액션을 보통 주고 이 파도에 의해서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위아래의 액션은 참 좋은 편인데, 워킹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캐스팅을 한 후 던졌을 때는 일자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되기 때문에 액션 주기에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경우가 많고, 뽕돌이 항상 바닥에 닿아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의 감도 그리고 밑걸림에 또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도도 상당히 좋지 않고, 베스 낚시를 할 때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채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는 액션을 주는 갯바위 방파제에서 워킹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낚시하시는 분의 성향이나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다운샷을 잘 쓰지 않고, 굳이 뭐 밧줄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지형지물에 의해서 밑걸림이 많이 발생된다 하는 지역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이드 갭이나 옵셋 훅으로 이렇게 웜에 숨겨서 밑걸림에 좀 탈출에 용이하게 이렇게 쓰는 다운샷보다는 프리리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베이트를 이용한 채비, 마지막 세 번째 프리리그 채비입니다. 프리리그 채비 같은 경우는 바늘을 먼저 묶고 뽕돌을 묶지 않기 때문에 뽕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채비입니다. 따라서 물고기가 입질이 왔을 때 뽕돌의 무게만큼 입질 느낌이 감쇄될 수 있지만, 이 프리리그 같은 경우는 뽕돌을 묶지 않았기 때문에 예민한 입질도 잘 로드에 느껴질 정도로 입질 감도가 좋은 편입니다. 다운샷처럼 옵셋 훅이나 와이드 갭 훅을 써서 웜에 바늘을 숨기기 때문에 밧줄이나 좀 바닥이 어려운 부분에서도 밑걸림을 좀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프리리그의 장점으로는 뽕돌 무게를 가볍게 쓸 수 있고 무겁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웜의 크기를 작게 쓰거나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기 때문에 웜을 크게 쓰고 뽕돌을 가볍게 쓰는, 아니면 뽕돌을 무겁게 쓰고 웜을 또 작게 쓰는, 이런 지그헤드의
없는 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프리리그의 장점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프리리그 액션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지그헤드랑 거의 비슷하게 주시면 됩니다. 뽕돌의 무게와 그런 웜의 크기를 또 맞춘 다음에 뽕돌이 가벼운 경우는 천천히 리트리브나 아니면 트위칭 종류의 어떤 그런 액션을 운영하시면 되고요. 뽕돌이 무거운 경우에는 리프트 앤 폴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량의 좀 빠른 리트리브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웜의 선택은 위아래의 운동도 하실 경우에는 이런 일자의 섀도움을 많이 사용하시고, 만약에 감는 행위를 많이 하실 때는 그럽웜이나 아니면 꼬리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섀도움을 추천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루어 낚시 영상은 비밀 낚시광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